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관련돼서 5G 8조 잭팟을 터뜨렸다는 기사가 나왔죠.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결과가 나왔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KMW와 HFR이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 86개 국내 장비 부품 회사가 다 수혜를 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왜 두 종목이 최고 수혜를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 방송에서도 5G와 관련돼서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업로드된 5G와 6G와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그죠? 자율주행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5G고, 그 속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주파수 경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업 부분이 삼성전자고, 또 그 속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중소 국내 장비 부품 회사의 5G 관련주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오늘 뉴스의 천지입니다. 그죠? 뉴스 흐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관련 잭팟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미국 통신 사업자 주요 내용 해서 1999년부터 스프린트나 버라이즌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장비 공급을 해오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버라이즌 계기로 점유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금 5G의 통신 장비 점유율 이 도표를 보시면 화웨이와 에릭슨 이었는데 1, 2등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3, 4위 이 부분에서 노키아랑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 삼성전자의 입지가 커져가는 흐름 속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점유율 상승 흐름 부분들은 당연히 뒤따라올 것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미국 이 경매와 관련된 76라운드로 진행된 경매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 주파수 경매 결과, 그리고 이후에 또 12월 달에도 12월 8일에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 속에서 이제 이러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버라이즌으로부터 8조 잭팟을 터뜨렸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 속에서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 86개 전 종목을 다 매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관련주도 당연히 상승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5년간 공급하고 설치, 유지 보수를 하게 된다. 자,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미국 5G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는 의미를 보이고, 또 그 다음 올해 연말 12월 8일에 있을 주파수 경매에서도 또 더 나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는 작년 국내 통신사들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한 데 이어서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의 5G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에서는 KDDI와 장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작년에 이제 그러한 모습을 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중소 부품 장비 회사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자, 미국 3.5GHz 대역 경매 회사별 낙찰액을 보면 버라이즌이 1등이죠. 그죠? 그리고 웨톤 와이어리스가 두 번째고, 그리고 스펙트럼 와이어리스 홀딩스가 세 번째, 그리고 XF 와이어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콕스 커뮤니케이션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이 86개사와 협력해서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그죠? 5G 장비는 국내 부품 비중이 40에서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5G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중에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비용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 예상대로 버라이즌이 1위였다. 버라이즌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많기 때문에 주파수의 양보다는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하이엔드 주파수 대역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또 버라이즌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 웨더홈 와이어리스 LLC 그리고 스펙트럼 와이어리스 홀딩스였다. 뭐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라이센스 획득 개수 기준으로는 웨더홈 와이어리스가 가장 많았다. 이에 눈에 띄는 경매 참여자로는 뭐 다른 기업들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DC 네트워크와 찰터 커뮤니케이션스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는데, 그 무슨 의지를 확인했느냐? 미국 5G 투자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DC 네트워크 경우 스프린트의 부스트 모바일 인수 이후 적극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발표하였고, 2023년까지 미국 인구 70%를 커버리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3.5GHz 경매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느냐잖아요. 그죠? 86개 전체 종목 부분이 대부분 수혜를 받겠지만, 그 중에서도 KMW와 HFR의 수혜는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죠?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지난 금요일 이 시황 김기수의 팩트체크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바람에 이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내 통신 장비 업종에서 DC 네트워크와 찰터 커뮤니케이션스와 같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는 업체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KMW와 HFR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KMW는 일본 후지스의 라디오 장비 협력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죠? DC 네트워크가 후지스 장비 공급업체로, 후지스를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한 만큼 그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 HFR의 경우는 찰터 커뮤니케이션스와 CBRS가 사업 관련하여 협업을 해왔던 레퍼런스가 있고, 동사 역시 후지스의 장비 공급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관련 라디오 장비 스몰셀 공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색 표시한 거. 주파수 획득 비용 기준 상위 5개의 입찰 업체에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죠? 총 획득 비용이 가장 뭐 2배 가까이 이보다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련 통신 장비 업체로 HFR, 그리고 웨더온 와이어리스 관련해서는 KMW와 HFR이 사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펙트럼 와이어리스 홀딩스도 HFR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주파수 획득 비용 기준으로도 HFR과 KMW이 관련이 있고, 또 뭐예요? 주파수 라이센스 획득 개수 기준으로 보아도 웨더온 와이어리스인데, 거기가 이 라이센스 획득 개수를 3배 가까이 2등보다 더 많이 획득했는데, 그 부분 역시 KMW와 HFR이 관련이 있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납품하는 이 장비 부품사들 대부분, 우리나라 5G 관련주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름만 5G 주식 말고 기술력이 있는 쪽 라인 부분은 다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속에서 이런 해외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HFR이나 KMW 이쪽 라인 부분이 더 큰 수혜를 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면 되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KMW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차트 기술적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 이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았더라고요. 그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원체 뉴딜 관련 뭐 해상풍력이니, 그리고 또 경기 민감 섹터 이쪽 부분에 상승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이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보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새롭게 추세를 만든 상황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 85,000원 이하 부분에 있어서는 추매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구역이고, 오히려 내일 개위 상승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수급적으로는 이 사모펀드나 또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단기 시세 흐름은 내일 수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흐름에 있어서는 양호할 수가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저러한 부분들이 이미 시세에 반영됐느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긴 했죠. 그죠? 그러나 그 영향력 흐름들에 있어서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이미 일정 정도의 발표가 나왔었던 얘기고,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HFR 부분입니다. 자, HFR 부분도 사실 보게 되면 이 수급이 잡혀져 있었던, 그죠? 이노와이어리스나, 그죠? 이노와이어리스나 또 다산 네트워크스나 이런 부분들은 5G 관련주의 실적 흐름들을 잘 갖고 가고 있는 주식들이죠.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상승 부분이 잘 보시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런 주식들은 조금 저런 뉴스가 나와도 조금 부담일 수가 있는데, HF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쉬었습니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요 흐름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진통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오늘 올라온 겁니다. 그죠? 저 뉴스, 저 수혜를 받는다 해서 이번 고점 부분을 온 거죠. 그죠? 오늘 여기에서 또 이전 고점 42,500원 라인 부분에서 저항을 받은 요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그죠?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여타 5G 관련주들이 전고점을 돌파를 다 했는데 이 종목만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밀리면 공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5G 관련주, 미국 주파수 경매 어떻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86개 국내 장비 부품 회사가 모두 수혜를 받겠지만 가장 세게 수혜를 받을 쪽 부분은 HFR과 KMW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이 기사 내용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또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김기수 주식더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